네, 이제 꼬마 할머니의 비밀 5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 재호가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읽을 수가 없다고 퉁퉁거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재윤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그러니까 나와 있던 부분은 에라와 효코가 신발 가게에서 그 소녀들의 꿈꾸는 소녀들의 모임 그 할머니들에게 이제 모욕을 좀 할머니들의 무례함을 당하고 나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머니들을 호텔까지 쫓아갔죠. 예, 호텔로 쫓아간 이 효코와 에라 어떻게 할머니들을 이렇게 혼내주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낮은 탁자에 소녀들 돼지 등에 올라타다. 아주머니들은 낮은 탁자에 빙 둘러앉아 천천히. 프루츠 타르페를 먹고 또 먹으면서 열심히 수다를 떨었습니다. 호텔에 남자 종업원이 은빛 쟁반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종업원은 금빛 단추가 달린 빨간 제복을 입었는데 머리에 쓴 모자는 빨간 나무통을 거꾸로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태엽 감은 인형 병사 같은 걸음걸이로 다가와서는 휙 몸을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지? 하지만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드느라 정신없는 아주머니들한테는 한 번으로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자 아주머니들이 겨우 뒤돌아보았습니다. 종업원은 은빛 쟁반을 내밀면서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꿈꾸는 소녀 모임의 회원분들이시죠? 하나의 회장님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하나의 씨가 은빛 쟁반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자 종업원은 꾸벅 머리를 숙이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해? 이것 좀 봐요. 너무 멋있어요. 먼저 편지를 읽은 하나의 씨는 마치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면서 아주머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머지 3사람도 얼른 편지에 쓰여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소녀처럼 들떴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씨 말에 모두들 거북처럼 탁자 위로 쑥 몸을 내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꿈꾸는 소녀 모임 여러분, 갑작스러운 편지로 놀라지나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제나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꿈꾸는 소년 모임 회원입니다. 소년 모임이래. 저희 회원들 모두 언젠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저희의 눈에 띄었답니다. 말을 건네려고 하다가 소녀의 마음으로 즐겁게 노는 우리 두 모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 뵙고자 하는 바입니다. 소녀 같은 기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꼭 승낙하시리라 믿습니다. 초록 광장에 돼지치기의 꿈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5마리의 돼지 등에 각각 올라타셔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꽃다발을 안고 여러분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면 돼지 등에 올라타겠지, 그치? 소년 모임에서 소년 모임에서 하나이가 2명이에요. 하나에. 하나야 아니 하나이가 회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한 명이 두 개. 아니 하나의 회장인 거지. 근데 저건 소녀고 다른 건 소년이야. 여기 소년 모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름만 꿈꾸는 똑같은 소년. 거예요? 아니 재수해 봐봐. 여기는 꿈꾸는 소녀 모임이고 여기는 꿈꾸는 소년 아니, 모임이잖아. 하나의 회장이잖아요. 하나의 회장에게 이거를 이 꿈꾸는 소년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 누가 만들었어? 에바 선생님이 만들었지. 그냥 가짜로 만들고 이 선생님이 이 꿈꾸는 소녀 모임의 회장인 하나의 회장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년, 너희는 소녀니까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지 말고 이렇게 소녀처럼 만나자. 이렇게 해서 돼지 등에 타고 있으면 우리가 꽃다발을 들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 재서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 소녀 모임에서는 어머 소년들이 꽃을 들고 온대. 우리 빨리 돼지 등에 올라타자. 그러고 있겠지. 네. 그런데 소년들이 나타나지 않겠지. 이게 진짜라면 할아버지. 저희들은 꽃다발을 안고 여러분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자, 3시 반에 만나는 건 어떠신지요? 만일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이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얘기했네. 우리가 늦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라 이거지, 그치? 그러면 바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돼지치기의 꿈이 있는 동산은 출입 금지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공원 관리국 국장의 허가는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거짓말도 쳤네. 출입도 금지된 곳이야? 꿈꾸는 소년 모임 회장 스바사 타케로 제가 공원 관리국 각 국장입니다. 아, 거짓말 쳤다, 그치? 편지를 다 읽은 하나의 씨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4사람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 꿈꾸는 소년 모임이라는 게 있나봐. 우리 모임이 진짜 유명한가 보네. 정말 글도 잘 쓴다. 이 멋지게 구부러진 글자를 좀 봐. 틀림없이 훌륭한 신사일 거야. 그래. 공원 관리국 국장이라잖아. 재치도 넘치네. 자기가 공원 관리국 국장이라면서 허가를 받아놓았다고 하잖아. 만나는 방법이 정말 멋지지 않아? 꿈꾸는 것 같아. 정말이야. 아무리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져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멋져. 정말 기뻐. 나 꼭 한번 돼지 등에 올라타고 싶었거든. 말 등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돼지 등에 올라타고 싶었대. 나도야. 그런데 조금 부끄럽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이 뭐라건 신경 쓰지 말자. 우리들은 꿈꾸는 소녀 모임이잖아. 그렇고 말고 빨리 가자. 아주머니들은 마음이 들떠서 깔깔깔 와그르르 호호호 히히히 웃어댔습니다. 후르츠팝르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빨간 제복을 입은 종업원 옆을 구르다시피 지나갔습니다. 효코는 로비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가슴이 저절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절로 콩닥대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자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더니 에라 봤어? 들떠서 떠들어대는 거 봤어?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라도 감탄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네. 정말 순수한 소녀들인걸. 2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빨간 제복 입은 종업원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호텔에 나왔지요. 고마워요. 나중에도 부탁해요. 편지는 당연히 에라와 효코의 장난이었습니다. 에라가 내용을 생각하고 효코가 멋지게 써서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하나엘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에라는 만약 누가 편지를 주었느냐고 하면 흰머리에 멋진 신사분이라고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답니다. 잔디가 덮여있는 둥근 동산은 초록 광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산 주위에는 쇠사슬이 쳐져 있고 옆에는 출입금지 출입 금지. 라는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가 된 것은 오로지 동상 꼭대기에 있는 돼지치기의 꿈이라는 동상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돼지치기 소년을 돼지 5마리가 둘러싸고 있는 동상으로 우스꽝스러운 돼지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라서 등에 올라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져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관리국 사람들은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산을 둘러싸듯이 놓인 벤치에 앉아서 봄날 오후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5명이 저 멀리서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곧바로 동산으로 돌진하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휙 쇠사슬을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한 여유마저 풍겼습니다. 광산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려나 보나 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동상 쪽으로 점점 올라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5마리 돼지에 달려들어 어영차 영차 걸터 앉았습니다. 바지를 입은 한 아주머니는 말 타듯이 걸터 앉았습니다. 바라보던 사람들은 점점 더 놀라고 게다가 사람들 수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런 느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달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즉시 모이는 법이지요. 좀 있으려니 차 한 대가 달려와서 길 끝에 멈추고 길가 빌딩 창문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라디돈의 호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돼지 위에 올라탄 아주머니들을 보느라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빤히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전혀 기죽지 않고 등을 쭉 펴고 다리를 꼬거나 점잔을 빼면서 돼지 등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통한 아주머니들이 동상 꼭대기에서 돼지 등에 앉아 어찌나 점잔을 빼는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진짜 어떡해. 민망하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만 보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아주머니들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무엇 하려는 거예요? 공연이라도 하나요? 아주머니들은 누구예요? 누구세요? 하나의 씨는 카랑카랑 하고 잘 들리는 목소리로 아래쪽에서 소리치는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꿈꾸는 소녀 모임 회원들이에요. 야, 봐봐. 조금 신경 쓰지 점잖게 마세요. 뺐다겠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꿈꾸는 소녀 모임 회원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꿈꾸는 소년들이요. 이렇게 조금. 그때 흰머리가 멋진 신사 한 분이 말쑥한 아저씨들 몇 명과 함께 사람들을 해치며 동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주머니들 얼굴에 갑자기 환하게 빛나면서 웃음을 띄었습니다. 꽃다발은 어디 있나 하면서 두리번거렸지만 말이죠. 신사들은 잠깐 못 박힌 듯 서서 아주머니들의 바라만 볼 뿐 쇠사슬을 넘어서 올라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말을 잊은 채로 멍하니 서 있다가 서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앞에 서 있던 신사가 완전히 질렸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십니까? 공원 관리자인가 보다. 출입 금지라는 걸 알고 계실 테지요? 꿈꾸는 소녀들한테는 참으로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여기로 불러낸 꿈꾸는 소년들이 할 말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꾸는 소년 모임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약속한 꽃다발을 들고 오지 않은 것도 이상했고요. 신사가 덧붙였습니다. 자, 어서 내려오세요. 하나의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스바사 하바타케로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어서 내려오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들 같은 분이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하나의 씨는 뭘 모르시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들은 공원 관리국 국장인 스바사 하바타게로 씨의 부탁으로 돼지 등에 타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국장님의 허락을 받았답니다. 저희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자 신사는 잠깐 멍한 얼굴을 하더니 곧 다시 침착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바사 하바타케로 씨가 공원 관리국 국장이라면 현재 국장은 해고가 되었겠군요. 정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 현재 국장은 저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돼지 등에 올라탄 5분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아주머니들은 얼굴이 덜덜 떨리더니 빨개졌다가 파래졌습니다. 하나의 씨는 거품까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 아주머니는 돼지 등에서 내려와 구르듯이 동산에서 뛰어내려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도망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뛰어가면서도 구두가게에서 봤던 2 아이 곁을 지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라리룬의 호텔에서는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광장을 보고
보던 빨간 제복의 남자 종업원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거리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에라의 장난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런 상태라면 만약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주머니들이 누구 짓이죠? 하면서 따지고 든다 해도 에라의 부탁대로 시치미를 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날마다 오는 시끄러운 아주머니들한테 질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효코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지만 가슴은 계속 쿵쿵거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해도 건성이었습니다. 에라바바 선생님 집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슴이 쿵쿵댔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68년 동안 경험한 깜짝 놀란 일들을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놀라게 한데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효코로 할머니는 벌써 퇴직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랑 둘이서 아주 조용하게 생활해왔습니다. 가끔 초등학생인 손자가 놀러 올 뿐이라 까락까락하고 웃을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돼지 등에 올라탄 사람들 참 웃겼어. 좀 가엾긴 해도 참말로 올라타다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효코로 할머니는 쿡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돼지인지 하마인지 예술작품에 올라타다니. 말도 안 돼.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호통치는 바람에 효코로 할머니는 겨우 남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부터 그 일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남편은 오늘 초록공원 쪽으로 걸어갔는데 돼지에 올라탄 아주머니들을 보았답니다. 재미있기는커녕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효코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헉 하면서 고개를 움츠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짓을 시킨 범인 중 하나는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거만하게 차를 마시는 고집쟁이 남편의 통통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쪼그라들지 않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다는 기쁨이 싹 퍼지지 뭐예요. 아, 재밌다. 재밌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으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재윤이 5학년 올라가는 우리 재윤이 너무 잘 읽죠. 아까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쑥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아주 신나서 읽고 있네요. 자, 6번째 백화점에서 장난치다까지 하고 지금 이미 17분인데 장난치다까지 읽고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재윤이가 읽을 거야? 천천히 읽어. 다음 날인 일요일 두 사람은 다시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에라가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어. 하나샤카 백화점 식당에서 파는 간식 세트야. 정말 맛있다고 하던걸. 효코도 신이 났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손자도 자주 말하더라고. 그건 아이가 아니면 주문도 안 되잖아. 아이가 아니면 주문이 안 되는 게 있어? 맞아. 그걸 먹어봐야지. 모처럼 백화점에 가니까 백화점 옥상에서 놀다 오자.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빨라. 서 있는 손님들 옆을 헤치고 앞으로 쑥쑥 올라갑니다. 어린이는 얌전하게 참고 서 있지 못하니까요. 옥상에 가려면 가구 판매장 끝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계단 쪽으로 가려고 장롱이랑 식탁 사이를 헤집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게 꾸며놓은 작은 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전시를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 놓은 가짜 방이었지만 창문에 꽃무늬 커튼이 장식되어 있고 멋진 옷장이랑 작은 식탁이랑 푹신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꾸만 바라보니 예쁜 여자아이 방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나 정말 이런 침대에서 한번 자보고 싶었어. 에라는 방 한가운데로 쑥 빠져들듯이 들어가더니 침대에 여기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자기가 본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 할 때도 이렇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쑥 들어가더니 침대 옆에 놓여있는 꽃무늬 잠옷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고 푹신푹신한 침대 속으로 쏙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도 이런 방에서 살고 싶었어. 그러고는 지금도 그러네. 눈을 감으면서 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 효코. 이것 좀 기분 봐. 엄청 좋아. 이것 좀 봐, 효코. 기분 엄청 좋아.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꽃무늬 이불 속에서 잠옷 모자와 안경테가 보이자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귀는 왜 그렇게 커요? 그러자 에라도 바로 눈치채고 목쉬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할머니 눈은 왜 그렇게 커요? 너를 잘 보려고 그러지. 할머니 입은 왜 그렇게 커요? 에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덤벼들었습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랑! 그때 너희들!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백화점 점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에라는 잽싸게 침대에 쓰러져서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효코도 많이 아파? 어떡하니? 하면서 에라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나, 장난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아픈 모양이구나. 점원이 당황해하자 에라는 점점 더 괴로운 듯이 끙끙거리면서 아픈 듯이 말합니다.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디가 아프니? 점원이 우물쭈물 물어보자 에라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죽나 봐. 깨락. 우는 거 아니잖아. 눈을 뒤집고 팔을 침대 옆으로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점원은 도움을 청하려고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에라는 잠옷 모자를 벗어 던지고 자 이때다! 하고 소곤대더니 효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 장난꾸러기다. 두 아이는 허리를 굽히고 가구 판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붙잡히지 않고 옥상까지 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내자 기분이 좋아서 와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장난을 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니 참으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천천히. 신이 난 두 아이는 이것저것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핀볼 게임을 하고 선인장 그늘에 빼꼼빼꼼 얼굴을 내미는 모형을 총으로 쏘고 크레인으로 과자도 낚아올렸습니다. 그래도 지갑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이와 다른 점이지요. 이제 슬슬 간식 세트를 먹으러 갈래? 좋아!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식당이 있는 쪽으로 깡충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뒤를 살며시 따라가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참말 재밌지, 효코? 정말이야, 에라. 이거 진짜 맛있다. 아이라는 건 참 좋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말이야. 두 사람은 판다 얼굴 모양 푸딩하고 삐에로 얼굴 모양 아이스크림이 딸려 나오는 간식 세트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틈만 있으면 어디까지야? 너 힘들지 않아, 재윤아? 네, 웃어댔습니다. 읽을 거야, 네가 계속? 여기까지네. 계속 읽을 거야? 그럼 그때 천천히. 하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파란 잠바를 입은 낯선 아저씨가 에란의 테이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여기 앉겠다. 에란은 좀 기분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저 다른 데도 빈대가 있으니 그쪽에 앉으세요. 쇼코도 맞아 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 앉겠다. 너희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 가구 판매장에서 장난친 걸 들켰나 하고 두 사람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저씨는 점점 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두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번엔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이냐고 묻잖아.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에라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어느 학교인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눈썹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마루카 산카쿠 초등학교 돈부야마 선생입니다. 휴일날 시내를 어슬렁거리는 아이들이 없는지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그래도 너희들은 아까부터 둘이서만 신나게 놀더라고. 그리고 놀더구나. 지금도 그대로다. 1학년 아니면 2학년이지? 어느 학교 학생이냐? 마쿠산
그 학교가 아니면 그가 아니면 오메다마 일테지. 아저씨는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뭐야, 가구 판매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하고 생각한 에라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푸딩을 날라 핥으면서 흥 했습니다. 이 흥이 돈부리야마 선생님의 기분을 거슬린 모양입니다. 거슬린 것 같았습니다. 돈부리야마 선생님은 테이블에 쾅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뭐야? 이 선생님인가 보다, 그지? 그 목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뒤돌아보고 효코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라는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돈부리야마 씨, 나는 말이요, 무턱대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당신처럼 예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지. 잘 들어요. 감시하는 걸 좋아한다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대로 내버려둬요.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들이닥쳐서 방해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 썩 비켜나서 사과해요. 돈부리야마 선생님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손님들도 효코까지도 모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왜냐 하면 8살짜리 아이가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할머니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효코는 테이블 밑으로 에라의 발을 툭 차면서 작게 소곤댔습니다. 에라! 그 순간 에라도 작게 쏘고 에라. 그 순간 에라도 아차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하고 생각한 에라는 머리를 잽싸게 굴려서 돈부리야마 선생님이 뭔가 말하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돈부리야마 선생님, 저희는 이 근처 학교 아이들이 아니에요. 돈부리야마 선생님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점점 빼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느 동네 학교인데? 피로코타리카 초등학교예요. 피로코타리카. 에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방금 머릿속에서 뿅 떠오른 이름을 그냥 말한 것입니다. 피로코타리카? 돈부리야마 선생님은 혀를 찔린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로코타리카 못 들어본 건데 뭐 이런 거지. 에라는 다시 머릿속에 휙 떠오른 생각을 떠들어댔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끝에 피로코타리카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면 아프리카 상하 해안이 다 보인다는 그 피로코타리카.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돈부리야마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들 진짜로 알고 싶었으니까요. 돈부리야마 선생님은 다시 머리를 긁적이더니 겨우 말했습니다. 그 피로코타리카 말이구나. 그래서 손님들은 그런 나라가 있긴 있나 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에라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뿅뿅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 피로코타리카예요. 우리들 학교에서는 말이죠. 친구들끼리 유원지에 가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에요.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부활제가 끝난 뒤 복수제 휴일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둘이서 여기 놀러왔지요. 부활제가 끝나고 복수제? 예, 역사적으로 피로코타리카의 복수에서 이어진 축제인데 아이들 대부분이 이 기간에 각자 자기 나라로 가요. 아시잖아요. 피로코타리카에는 여러 나라의 아이가 모여 있잖아요. 에라는 피에로 얼굴 모양 아이스크림을 날름 핥았습니다. 에라의 얼굴이 어찌나 장난스럽게 보였는지 손님들이 그때 어라 저애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고 아래쳤습니다. 하지만 혀를 찔린 돈부리야마 선생님은 그저 침만 꿀꺽 삼키고 복수제?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하고 부산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효코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쉰 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라 너 진짜 안심했다고 해야 할지 감탄했다고 해야 할지 어쩐지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멋지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리에서 일어선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효코는 너무 당황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자신의 손자이고 뾰로똥하게 화가 나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또다시 짜릿한 긴장감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효코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으니까. 좀 있으려니까 남편이랑 손자 토미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미오는 집이 바로 옆이지만 늘 잠깐 들렀다 갑니다. 토미오가 뻐기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이죠. 할아버지하고 같이 시내에 갔어요. 백화점에서 또 간식 세트를 먹었어요. 효코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맛있는 거 먹었구나.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다고 했지만요. 토미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엄청나게 센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네, 효코라 할머니는 움찔하며 냄비에 넣으려던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여자애가 제멋대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금방 눈치챘는데. 할머니 남편은 식탁 의자에 불상처럼 턱 앉더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른을 비웃다니. 참말로 괘씸한 녀석이었어. 토미오는 입을 삐쭉 내밀더니 힘을 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마루사카쿠 초등학교 선생님이 처음에 무례하게 앉았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아메리카에서 상하 해안이 보인다는데 그것도 모르는 게 더 이상해요. 속은 사람이 나빠요. 방에 붙여놓은 세계 지도를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토미오는 지명이라면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손자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눈썹을 얘기할 수도 꾹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미오는 오늘 일이 정말 재미있었다면서 떠들어댔습니다. 효코르 할머니는 들으면서 말하고 싶었죠. 얘야, 그건 좀 과장이 심한걸. 애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여자애라고만 설명했는데도 자신도 그 센 여자애의 활약에 뭔가 힘을 보탠 것 같았거든요. 토미오는 한바탕 떠들고 나서 황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오면 좋겠어. 정말 후련할 텐데. 토미오는 자기네 반 아이들이 지금 안고 있는 지긋지긋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읽었고요. 잠깐 끊고 다시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